자, 전영 작가님 오늘의 시선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오늘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이제 위원장도 이제 임명을 강행했고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야당이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쫙 이제 깔고 있어요. 아하.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기, 대통령의 지지도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아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기의 그 비결. 어떤 배경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의 그 정국 또 예.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누구나 성공하길 바라죠. 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런 점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인기가 폭발해요. 팬덤 그렇죠. 그 웬만한 아이돌을 넘어섰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이들이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은 몰라 막 이러는데 그런 어떤 지드래곤을 능가하는 인기다 이러는데 겸손한 권력이라는 커다란 의제에서 인기를 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겸손한 점에서 권력. 테마를 잘 정했다 이렇게 예. 보고 실제로 그거를 이 비주얼로서 보여주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의 그 권력에 대한 자세를 보는 거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정치쇼를 통해서 아주 깊게 우리가 분석도 하지만은 그랬었나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기대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매우 무능하고 오만하고 그다음에 불통. 불통에다가 이 국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못합니다. 네. 배신의 정치는 심판해 주십시오. 뭐 아하. 이런 그 말에 국민들이 좀 괴로웠고 고달펐어요. 그런데 원내대표 선출된 원내대표 끌어낼 땐 압권이었어요. 여러모로 이제 악권이 많았죠. 그런데 예. 이제 이런 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모습과 대비되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도를 견인하는데 물론 역할을 크게 했지만은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보다 대통령인 문재인 그 정치인의 어떤 저력과 그 힘이 돋보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더 자신만만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처음에 막 그 움직이는 거 보고 저렇게 잘할 줄 몰랐다 이런 느낌을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었죠. 우리도 여러 차례 우리 다른 방송에서도 우리 여러 차례 직접 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려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얌전한 분 아니냐. 예, 너무 결단력이 우유부단한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강단을 보여주고요. 어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정치의 장점을 아주 충분히 살리고 있다고 봅니다. 맞아. 이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권력의 모습을 사실 보기가 어려운 게 권력의 속성이기도 해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또는 박정희 대통령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또 그것이 권력에서 일부러 그렇게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 현장 정치를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찾아가고 이런 점에서 현장에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매우 겸손한 권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부지런한 권력, 열심히 출근하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제 환호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세 번째는 그리고 일도 자기 집무실이 아니라 비서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에서 같이 일하고. 그렇죠. 그런 예. 모습. 네. 그중에 한 수석을 제가 잘 알거든요. 네. 다 잘 알잖아요. 대체로 다 잘 아는데 이제 이 연락이 되고 그런 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의미에서 네. 지겨워 죽겠대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수시로 대통령이 불러대갖고 네. 그 전에 문서 들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 집무실에 있으면 집무실에 들어가고 대통령까지 가는 데가 뭐 20m가 이렇게 된대요. 네. 거기 가는 동안 이게 기가 눌린다는 거야. 그럼 그렇죠. 기가 눌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바로 옆방에서 네. 자기들하고 같은 책상 쓰면서 뻑하면 오라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장관들이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한 장관 노릇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전화밖에 찾지를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손 털고 그냥 퇴근해갖고 자기 볼일을 보면서 자기 뭐 현직 그 국회의원의 경우는 지역구도 챙길 수가 있고 예. 정말 인조했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열심히 일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지 정치에 굉장히 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지 정치에. 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미지 정치에 능하려면 비주얼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뭐 사르코지라든가 혹은 최근에 트루도라든가 공통점이 있어요. 오바마 네. 대통령도 처음에 나왔을 때 누가 힐러리를 꺾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선거의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딱 해변에서 상의 탈의를 하거나 자기가 체육관에서 딱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통해 갖고 군살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도 길거리 농구도 하고요. 예. 또 젊은 애들이 참 그 당시에 좋아했던 블랙버리 그 휴대폰을 휴대폰. 썼고요. 이런 걸 통해 갖고 이미지를 통해서 강하다, 젊다, 우리와 같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넘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게 뭐냐면 책을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거예요. 나는 멋있기도 하지만 스마트하기도 하다. 머리도 있다. 뇌생남이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오바마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배우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르코지 대통령 같은 예. 경우는 지금 사르코지가 좀 폭망해서 그렇지 처음에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찔렀죠. 네, 특히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르코지는 이제 분위기라든가 이 표현 매력적이었어요. 매우 매력적이었고 이 외부적인 이미지에도 굉장히 능했어요. 그리고 사르코지의 연설을 보면은 간단 명료했지만 스피드 있게 그냥 팍팍팍팍 치고 나가는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얘기를 매우 설득력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었죠. 그런데 외모도 아주 좀 이렇게 아주 기민해 보이잖아요. 사르코지는.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모죠. 아. 네.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했죠. 근데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미디어에 너무 노출을 자주 된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일이 돼가면서 자꾸 텔레비전에 나오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일도 안 돼가면서 경제도 정말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하면서 계속 텔레비전에만 나오니까 볼수록 짜증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볼수록 매력이 아니라 볼짜? 결론적으로는 볼자가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야당에서는 이런 네. 비판도 해요. 뭐 소통하라 그랬더니 쇼통하는 거 아니냐. 지금 지적했듯이. 네. 너무 이미지에 치중해 있는 거 아니냐. 이 네.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할 때도 아슬아슬할 때도 있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지금은 초기니까 보통 분들은 또 이제 생업에 열중하시니까 저처럼 또 이제 그런 정치에 대한 관찰이 거의 직업인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홀로 모르게 살짝 갔다고 하는데 그게 다 사진 찍혀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묻혀지는 것도 필요하고 어쩌다가 정말 이 시민들의 눈에 포착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정말 하려면 가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시민들한테 이렇게 셀카나 네. 이런 거 시민들 네. 카메라에 우연히 잡혔고 SNS에 도는 건 그렇죠. 아주 긍정적인데 그게 아닌 고단순 척하면서 거죠. 일부러 다 홍보가 되는 거는 네. 결국 시민들도 안다. 알죠.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그래서 저는 홍보팀이 너무 지나치게 일을 열심히 한다. 두 번째, 홍보팀이 약간 단수가 낮다. 이런 아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홍보팀 좀 천천히 일하세요. 좀 놀면서. 예. 그리고 가끔 저처럼 감기도 걸리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이미지를 잘 보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략적인 예. 이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정리. 약간의 신비주의도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예. 네, 필요합니다. 말할 때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때로는 침묵하면서 주는 메시지도 멋있다. 그럼요. 아하, 우리 오늘 그냥 앞으로 남은 6분 동안 침묵할까요? 자, 7279님. 이미지 정치하게 대우 없이 이미지만 있으면 대중을 기만하게 되는 거지만 이미지와 콘텐츠가 일치하면 최고지요. 그렇죠. 본인이 세운 원칙을 번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허허, 예. 최은영님, 근데요, 솔직히 저는 너무 행복해요. 문재인 님이 대통령이시라. 헝헝헝. 2861님, 전용 작가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님,
공개 지지 반가워요. 저도 대찬성이거든요. 전 작가님한테 요 말씀 마저 물어봐야겠어요. 8138님, 전 작가님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꼭 사서 읽어볼게요. 대박 나셔요. 책이 뭐였었죠? 제목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쑥스럽네요. 네. 사랑을 놓다라고. 사랑을 컷만 놓다. 네. 그래서 휴일 때 예. 이제 좀 쉴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이 맥주 한 잔 혹은 이제 뭐 따뜻한 차 한 잔 놓고서 예. 이 목욕하면서 이제 읽으시면은 혹은 그냥 이렇게 늘어지면서 읽으시면 좋은 책을 예. 한번 제가 써보고 싶었어요. 책이 네. 종이를 방수종이를 썼나요? 책은 사실은 저도 목욕하면서 욕조에 이렇게 예. 몸을 담그고 책 읽을 때가 많아요. 빠뜨린 적은 없어요, 책을? 그런 적도 있죠. 왜냐면 또 이렇게 와인도 한잔 하면서 목욕할 때 있거든요. 깜빡 졸다가 뚝 떨어뜨리니까. 그럴 때 있죠. 근데 그런 책도 참 좋아요. 자, 그런데 네. 사랑을 컷만 놓다예요? 네. 왜 컷만 썼죠? 사랑을 놓으려면은 멀리서 좀 봐야 돼요. 한 박자 쉬고 네. 좀 한 발 떨어져서. 그렇죠.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멀리서 볼 때가 예. 진짜 좋을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 10m 미인, 100m 미인이 좋을 때가 있다. 뭐 한 3m 3m 그래도 쯤. 안팎이어야 되겠죠? 예. 너무 멀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강경화. 착각하니까.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여전히 네. 지지하세요? 그럼요. 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자꾸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인사 중에 제가 이분은 안 된다 싶은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경화 외교 장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상당히 많고 제가 이분은 좀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라고 하면 좀 심하고 제가 네.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제가 나이가 예. 있으니까요. 한 그분도. 30대 때쯤 그거 봤던 건가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근데 이제 이분하고 제가 그 국제회의에서 가서 일주일도 꼬박 같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경험이 잘 여러 알죠. 가지 경험이 있네요. 그러니까 한 인연이라는 시절만 게 있죠.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만나는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인연을 따르는 거를 이제 불교에서 이제 수연이라고도 하죠. 인연에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연을 수용하다 할 때 그렇죠. 수용. 이 따른다. 그리고 이제 일본 말 중에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메구리 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메구리 그러니까 아이. 뺑뺑 돌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막 그런 거 메구리 있잖아요. 괴로운 인연이기도 예. 하지만 또 따라야 될 메구리 인연일 아이. 수도 예. 있죠. 네.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두 분이 자주 보는 건 또 이런 이유도 있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여성분들이 이런 일정하게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지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뭐 그런 점도 있었지만은 강경화 후보자나 저나 그렇게 예. 뭐 어떤 지위에서 활동할 때가 아니라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아주 그 이 3D 업종인 방송국에서 굉장히 괴롭게 일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이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린 여성, 그러니까 저도 강경화 후보자가 일할 때 이 뒷 목덜미에 왜 땀이 송글송글하게 맺힌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할 때긴 했습니다. 네. 그런 추억, 그런 같은 기억이 방송국에서 있죠. 일했을 때. 네, 네. 자,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 네. 감성 정치 이제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젠가 그제 그 국회 본회의 어제였었죠. 네. 본회의장에서 연설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야당 의원들 다 그 자리까지 찾아가면서 네. 인사하고 악수하고 네. 이건 조금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인 것만은 분명했었죠. 매우 좋은 모습이었고 예. 또 이제 PPT까지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까지 이 해가지고 이제 PPT까지 해서 이제 연설을 하는 모습 이거는 굉장히 성의 있는 모습이고 청춘들과 예. 즉 청년들과 어린이들과 노인과 여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하고의 그런 이 소통의 모습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연속선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그 완샷 다음 이벤트로 날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날 이제 또 야당 의원들에게 봐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러면서 쫙 또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큐멘터리를 찍었으면 합니다. 드라마를 찍지 말고요. 어제는 너무 반전이었거든요. 그저께 그렇게 국회 연설을
이 따뜻하게 하고 배려 있게 하면서 또 그대로 자신의 인사를 밀어붙였다는 거는 요즘 드라마에서의 반전인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야당과 물론 지금 전 야당에 대해서 저도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친박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참담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반성하겠다는 퍼포먼스가 없어요. 옛날엔 그 흉내라도 냈지 않습니까? 천막 당사라도 옮기고. 그래서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정말 불만이 크고요. 당신들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느냐 묻고 싶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보고 가는 거지. 이 국회의원들을 찍어준 말하자면 유권자를 보고 가는 거지 예. 그 국회의원을 보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겸손한 권력이라는 거를 잊지 않을 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거든요. 화두가-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인기가 폭발해요. 팬덤 그렇죠. 그 웬만한 아이돌을 넘어섰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이들이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은 몰라 막 이러는데 그런 어떤 지드래곤을 능가하는 인기다 이러는데 겸손한 권력이라는 커다란 의제에서 인기를 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겸손한 점에서 권력. 테마를 잘 정했다 이렇게 예. 보고 실제로 그거를 이 비주얼로서 보여주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의 그 권력에 대한 자세를 보는 거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정치쇼를 통해서 아주 깊게 우리가 분석도 하지만은 그랬었나요? 실제로 해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또는 박정희 대통령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또 그것이 권력에서 일부러 그렇게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 현장 정치를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찾아가고 이런 점에서 현장에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매우 겸손한 권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부지런한 권력, 열심히 출근하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제 환호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세 번째는 그리고 일도 자기 집무 시에 대통령보다 대통령인 문재인 정치인의 어떤 저력과 그 힘이 돋보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더 자신만만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처음에 막 그 움직이는 거 보고 저렇게 잘할 줄 몰랐다 이런 느낌을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었죠. 우리도 여러 차례 우리 다른 방송에서도 우리 여러 차례 직접 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려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얌전한 분 아니냐. 예, 너무 결단력이 우유부단한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강단을 보여주고요. 어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정치의 장점을 아주 충분히 살리고 있다고 봅니다. 맞아. 이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권력의 모습을 사실 보기가 어려운 게 권력의 속성이기도 해요. 전영 작가님 오늘의 네. 시선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오늘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이제 위원장도 이제 임명을 강행했고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야당이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쫙 이제 깔고 있어요. 아하.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기, 대통령의 지지도라는 과연 무엇인가? 아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기의 그 비결. 어떤 배경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의 그 전국 또 예.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누구나 성공하길 바라죠. 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런 점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기대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매우 무능하고 오만하고 그다음에 불통. 네, 불통에다가 이 국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못 합니다. 네. 배신의 정치는 심판해 주십시오. 뭐 아하. 이런 그 말에 국민들이 좀 괴로웠고 고달펐어요. 그런데 원내대표 선출된 원내대표 끌어낼 땐 압권이었어요. 여러모로 이제 악권이 많았죠. 그런데 예. 이제 이런 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모습과 대비되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도를 견인하는데 물론 역할을 크게 했지만은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